일단 클래스라는, 서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쉐입을 클래스를 상습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비포 애프터 어라운드 없으니까. 그리고 서클 메소드가 에서 드로우 프라이머리가 호출했다. 그 다음에 리턴 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테스트제 1번이요. 쉐입하고 서클이 두 개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근데 프라이머리하고 프라이머리 요거 하나씩만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코드 컴파일 할 때요. 이 부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또 세 가지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 해서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프라이머리 안에 보시면 여기 프라이머리 안에 콜렉스 메스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머리만 호출하고 그냥 리턴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 서클에 드로우 메스 프라이머리 한 다음에 리턴하게 되버리죠. 두 번째 기본 코드 서클 클래스에 드로우 메스 프라이머리 메소드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수정 상태라고 하면은 그때는 콜렉스 메소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머리가 호출이 되고요. 그 안에 콜렉스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걸 한 번 더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반환값은 이겁니다. 프라이머리에서 반환값이 이때는 무시가 되는 거죠. 이건 콜렉스 메소드 할 때 프라이머리 요것이 반환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가 되고 최종적으로 프라이머리 이게 반환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서클 클래스의 드로우 프라이머리 메소드 안에서 서클 클래스 드로우 메소드면 이거죠.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상위 클래스인 쉐이 클래스에 드로우 두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코드의 경우 이번에는 이제 6가지가 다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호출을 하게 되면은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호출했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머리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 전에 비포 메소드를 모두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최하위부터 최상위. 프라이머리 호출되고요. 애프터는 거꾸로입니다. 최상위부터 최하위로. 이걸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정의가 이렇게 5개밖에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돌려봤는데요. 이건 역시 서클 클래스인데요. 프라이머리가 정의 안 돼 있더라도 상위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으면 그거 호출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포하고 하위 클래스부터 1, 2번 호출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호출하고 애프터는 거꾸로 상위부터 하위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8개가 다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라운드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아무리 정의됐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콜렉스 어라운드 메소드 안에서요.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은 상태면은 만약에 있으면은 상위에 어라운드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호출하고서 다시 리턴하게 되거든요. 상위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호출되고 그냥 리턴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서클 메소드 드로우 어라운드가 호출되고 그대로 리턴이 됩니다. 하지만 서클 클래스의 드로우 어라운드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수청하면은 콜렉스 메소드 추가했죠. 그림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위에 거와 똑같은데 어라운드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콜렉스 메소드는 상위에 어라운드가 정의되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호출하게 되죠. 1번, 2번 한 다음에 다시 어라운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라운드 리턴 값을 다시 반환하게 됐죠. 또 쉐이 클래스의 드로우의 어라운드 메소드를 또 역시 다음과 같이 또 수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또 그림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쉐이 클래스 어라운드에 또 콜렉스 메소드 또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번에 가장 먼저 해서 호출이 되고 거기 안에 콜렉스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상위 메소드에 어라운드가 있는지도 확인하죠. 있어요. 그래서 호출합니다. 어라운드 안에 또 콜렉스 메소드가 있는 거죠. 상위 없습니다. 상위 없으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프라이머리를 찾고요. 가장 하위에 있는 프라이머리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포를 일단 2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실행하고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쉐이백 프라이머리도 호출하고 싶다. 그래서 또 그렇게 프라이머리 여기에요. 또 콜렉스 메소드 하나 더 추가해봤습니다.
추가해 보니까 프라이머리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에 콜렉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상위에 프라이머리에 콜렉스 메소드가 있는지 확인하죠. 있으면은 그걸 호출하고 결국은 맨 나중에 제일 처음에 호출한 게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값이 리턴이 되죠. 이렇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가 일일이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테스트는 해봤는데 실제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건 없습니다. 저를 책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저렇게 만약에 끔찍하네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프로그램 짠 사람들 헷갈릴 겁니다.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게 저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코드가 유연하게 작동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는 그렇죠. 거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됐을 때는 원래 있는 거 호출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메인 코드 손봐가지고서는 고치게 되면은 만약 우리가 소스가 오픈되어 있더라도 다음 패치 받은 다음에 또 업데이트하고 다음 패치 받은 다음에 또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기능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되게 유연하게 그냥 그 외부 코드는 외부 코드대로 놔두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코드는 또 그 나름대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 또 좋은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클로스가 장점이 뭐냐면요. 클로스 자체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메타 클래스는 메타 오브젝트이고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손보게 되면은 기존의 클로스 방식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설계한다든가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의견을 내고 싶은 게 이제 자바 쪽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지금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단넷 쪽이나 아니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 어라운드 같은 걸 잘 쓰면 로깅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으로 어떤 클로징을 해준다던가 물론 비포 애프터가 있으니까 사실 그쪽에다 넣어줘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상위에서 딱 한 번에 정의해버리고 계속 호출해서 쓰면서 뭐 연결했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끊고 실행은 다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밑에서 일일이 그 해야 되는 작업들을 싹 위로 올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진짜. 네.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한 예는요,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경계선이 그려지는 윈도우를 만약에 또, 윈도우라는 걸 부모 클래스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 해가지고 리프레시, 윈도우를 다시 그리고 다시 지우고 그리는 거죠. 그 메소드 정의가 했다고 할 때,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 리프레시에서는 윈도우 에어를 지워주고요.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거 애프터를 없애게 되면은 주메소드가 돼버리죠. 그러려면은 리프레시 하나만 출력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냥 꺼져버리죠. 리프레시 하나만 실행이 되고 위에 있는 걸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출하려면 콜렉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애프터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윈도우 영역 다시 그린 다음에 다시 윈도우 경계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이 애프터가 될 것 같아요. 저 잠깐만 끊어서 죄송한데요. CD가 이게 1시간짜리인데 지금 53분이라서 계속 설명하다 보면 이게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CD 교체 작업 네,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했어요. 아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이따 2부. 여기서 와이어리스 연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